벌써 목요일입니다. 우리 목요일은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몰라요. 제가 그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소장님하고 전화 연결하는 날이. 저도 계속 기다려져요. 아유,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또 굿모닝 OBS 청취자분들이 우리 소장님 전화 연결한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네.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정치권 뉴스 보시더라고요. 네, 좀 감사한 일이네요. 예, 좀 많은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럼 소장님 우리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우리 인사청문회 얘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게 제일 핫한 것 같아요. 예. 어제는 이준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예, 그럼 이진숙 예. 장관 후보자 얘기 먼저 해보죠. 네. 어제 상당히 좀 저자세를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좀 우리가 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머리도 좀 차분하게 하고 화장도 원래 좀 화려하게 하셨는데 어제는 톤을 좀 많이 낮추셨고 예. 표정이나 말투나 뭐 억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반성하는 듯한 차분한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일어나서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국민의 비판 여론을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인식을 하게 됐고요. 예. 근데 명확하게 해명은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당 의원들조차 아니 장관 후보자의 해명이 난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논문 표절이라든지 제자 논문 편취라든지 아니면 자녀 조기 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 예. 해명도 적절하지가 않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진숙 후보자는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 예. 이런 성명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위태로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희 소장님께서는 아까 방금 그러셨잖아요. 이 이진숙 후보자의 어떤 화장 톤 그리고 머리 네. 스타일 그리고 어떤 사과하는 액션 요거를 네. 봐서 좀 많이 저자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보면 이 논문 표절 의혹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면 부인하고 네. 나의 가장 큰 실수는 그냥 오탈자뿐이다. 이렇게 네. 그냥 정면 돌파를 한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저는 강하게 좀 맞서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예.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했다. 제자 논문을 편취했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걸 인정해버리게 되면은 아. 이거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예. 교육자, 음. 뭐 대학교 교수, 총장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방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카피킬로 돌려가지고 논문 표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격을 하니까 예. 정식적으로 교수들이 모여서 뭐 논문 표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조사를 해야지 그것만 가지고는 논문 표절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어요. 예. 이렇게 막 방어한 것 같은데 그거는 어제만 넘겨보자 일단. 청문회 당일만 넘겨보면 일단 여론의 흐름이 바뀔 수 있지 않겠냐. 예. 또 이런 생각도 본인이 있을 거예요. 예.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이 보기에는 위험하다.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가 만약에 지명 취소나 자진 사퇴를 하면 내가 며칠만 버티면 설마 2명까지 지금 날리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좀 버텨보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 우선은 잠깐 그럼 강선우 후보자 얘기도 같이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끌어낼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 그럼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낙마로 기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고 오늘 뭐 각종 언론 신문 칼럼 봐보세요. 7군데에서 예. 강선우 후보자 사퇴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이라고 있잖아요. 예. 전직 회장단 그리고 현직 회장도 거취를 표명해라. 예, 어제 발표했더라고요, 입장문을. 맞습니다. 뭐 현직 보좌진 협의회 회장은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예. 그리고 각 시민단체에서도 강선우 당신은 아닌 것 같아. 이러한 분위기가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후보자 이사하는데 보좌진들 막 불렀다. 예. 이삿짐 나르겠다.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아니 나 이사한다니까 그냥 보좌진들이 연락 와서 짜장면이나 같이 먹자고 한 거예요. 예. 이런 식의 해명을 하거든요. 거짓말 논란까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갑질 논란이 한 측면이 있고요. 예. 거짓말 논란이 있고요. 음. 그리고 2차 가해 논란까지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요 지도부나 의원들이 강선 후보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예. 보좌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 보좌진들이 이상하다. 아. 보좌진은 원래 바뀌는 사람들이다. 하하. 이런 문제 식으로 있는 공격을 사람들이다. 예. 네. 보좌진들이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아, 참. 아니 그러면은 저기 소장님, 이 원래는 대통령실 기류와 여권 기류 요게 조금 좀 달랐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여권에서마저도 이제 강선우 후보자는 좀 버리고 가자 이런 기류가 좀 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게 좀 강한 것 같고요. 음. 우상호 정무수석이 예, 어제 예.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사청문회가 이제 금요일쯤 끝나잖아요. 예. 금요일 이후에 주말 때쯤에 어떠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자진 사퇴라든지 임명 처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건데 오늘 예. 한 몇몇 언론들을 보면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말고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그런 식의 또 보도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여권의 어떤 입장을 좀 그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 좀 같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원래는 여권에서는 예, 강선우 후보자 아무래도 같은 동료 의원이다 보니까 좀 감싸는 기류가 좀 많았잖아요. 네. 그 아무래도 지금 감싸주지 않으면 이 강선우 후보자의 어떤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앞서 말씀해 주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민주당에 계속 같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약간 그 아니죠. 그죠 가치관도 그쪽은 아닌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감싸는 또 기류 또 보이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눠보면은 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그만둬라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청문회 과정 지켜보고 여론 흐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죠.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진영 자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좌진들 또 뭐 시민단체들 당신 부적격이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현역 불패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우리 강선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진영 자체가 지금 분열이 생기게 됐잖아요. 예. 강선 후보자 지키려고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배님 누가 될 것 같고 예. 국정 지금 초반 아주 분위기 좋았잖아요. 왜 강선우 때문에 왜 이러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흠이 생기냐. 예. 그러한 여론도 있는 것 같고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도 강하게 방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 대통령이 지명을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원론적으로 좀 예. 옹호하고 방어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뭐 결사적으로 이진숙을 지켜야 돼 예. 이런 분위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과 여권 기류가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다른 분위기는 있죠. 근데 그래요? 지금 집권 초기잖아요. 근데 지금 결론은 지금 그러면 두 달 대통령 의중으로 가죠. 예, 두 달도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권의 기류와 대통령실 기류가 다르면은 이거는 뭐 분열이 되잖아요. 예, 예. 분란, 분열. 그러면 이거는 여당과 대통령실 싸우자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은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분위기와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실에서 결자 해지해 주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그래요. 아니 근데 소장님께서는 국회 보좌관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국회 보좌진들에 대한 국회의원의 갑질, 이거 정말 다반사다. 뭐 강선우 이 지명자 사례는 정말 파다하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뭐 실제로 그렇습니까? 다반사는 아닌 것 같고요. 몇몇 예. 좀 갑질을 하는 의원들이 있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점심 때 내가 그냥 회관에서 밥 먹을 거야. 그럼 보좌진들 아무도 나가지 마. 9명 있잖아요. 네. 아무도 나가지 마. 그래 내가 밤에 한 11시, 12시까지 이제 계속 회관에서 업무 볼 거면 예. 아무도 집에 가면 안 돼. 그런 사람들도 있고 피곤하네. 어떤 사람은 회관 본인 의원실 안에서 예. 취사기구를 갖다 놓고 밥을 해 먹어요. 그래가지고 보좌진들 보고 예. 그 밥을 또 시키는 거예요 보좌진들한테?
밥을 밥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밥을 해 그러니까, 먹는다니까요. 밥을 그 쌀 씻어가지고 밥을 져라 그렇죠. 이렇게. 그 야, 집에서 뭐 반찬 같은 거 싸우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기자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야, 거기서 이제 보좌진들이 막 식기에다가 밥 퍼주고 막 예. 그런 경우도 막 있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제 보좌진들을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좀 하인으로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대부분은 다 동지, 동료, 뭐 대우 잘해줘요. 예. 이거 그런데 이제 일반화시킬 수 없겠군요. 예. 몇몇 좀 특이하고 이상한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내가 너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으니까. 너는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너는 그만둔 사람이니까 예. 의원 중에 막 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인성 문제고 네. 그 특이한 분의 습성 문제지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하튼 강선우 후보자가 여하튼 자진 사퇴를 한다. 그러면 여하튼 버티게 들어갈 것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규제 주피라고 오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 여성 장관을 좀 많이 뽑아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하던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 좀 지킬 가능성 그것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좀 어려울까요? 근데 너무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를 떠나가지고 예. 과연 공직자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하냐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번에 뭐 대통령실에서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많은 인재를 또 추천 받으셨잖아요. 예. 거기서 또 인재풀 넓혀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소장님 이번에 저 국민의힘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아이고. 아니 저는 나름대로 제가 문해력이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저희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스탠스는 좀 이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명 당일날에 인적 청산 뭐 쇄신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얘기하니까 인적 청산 권한이 없다. 이거는 당원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어제는 그야말로 인적 청산 대상을 4명 딱 거론했어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서. 아, 이 스탠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하나는 윤희숙 위원장의 기질, 성품. 예.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다. 돌발 행동을 많이 한다. 예측이 좀 불가능한 사람이다. 예. 그런 평가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본인이 그냥 갑작스럽게 아니 뭐야 지금 지금 갑자기 전환길 씨를 데려다가 국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보수파가 살아나가야 될 길을 논의해야 될 자리에서 전환길 씨 불러다가 부정선거론 뭐 윤어게인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맞아? 이 사람들은 잘못됐지 안 돼. 예. 이렇게 생각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막 지난주부터 계속 비판 많이 했잖아요. 인적 쇄신, 인적 청산 없이 국민의힘 쇄신과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냐. 예. 많은 평론가들과 언론들이 비판을 많이 했었고 그것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지 않았느냐. 여론의 흐름에 따른 본인이 다시 깨달아서 저러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처음에 친윤 세력과 짜고치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건 그렇게 보여줬어요. 저도. 예. 그러면 그거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라고 볼 수 봐야 있을까요? 되겠죠. 예. 왜냐하면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직격을 했잖아요. 당신도 거치 표명해라. 그거 뭐예요? 당신 물러나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당초에 저희가 의심했던 혁신위와 비대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소장님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인데, 야, 이거 내란 특검 뭐 그 3차 강제 구인 시도도 실패했고 완전히 이제 뭐 조사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꿈쩍이지도 않고 이것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참 못난 사람이다. 정말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와 위험, 기품 이런 거는 정말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예. 우리가 대통령 시절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엉뚱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좀 이상한 분이다.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공직자였잖아요. 대한민국 시스템과 법치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나 싫어 3살 아기처럼 나 하기 싫어 막 하면 땡깡 부리는 거예요.
정말 참 국민 밉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저 소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